테슬라 소식입니다. 붕어빵처럼 40초에 한 대씩 찍어낸다. 테슬라가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 가동 중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200만 대째 완성차가 라인 오프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생산 과정 자동화율이 95%에 달하고 있어 40초 만에 한 대의 완성차를 라인 오프할 수 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 본토에만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으며 중국 본토의 쇼룸과 서비스 센터 총 400개 이상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1만 기 이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세계 수출 거점으로 현재 유럽 등 전 세계 1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전국승용차시 장정보연합회에 따르면 올 1에서 6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출하된 전기차는 46만 4천 대로 테슬라의 전 세계 판매량 88만 9천 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가동을 시작한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능력은 연간 100만 대로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에어룸과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제거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 공기포 집계약을 에어룸과 체결했다고 ESG 투데이가 전했다. ESG 투데이에 의하면 에어룸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의 직접 공기포집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은 수년간 최대 31만 5천 미터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구매하는 장기 계약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미국 에너지부가 최대 6억 달러의 매칭 펀딩에 대한 에어룸의 다커브 선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서부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펀딩을 받을 자격을 갖춘 두 개의 허브 중 하나다. 에어룸은 파트너인 바텔, 클라이먹스와 함께 현재 루이지애나 기반의 사이프러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 닥허브는 영구적인 심층 지하 저장을 위해 대기에서 연간 100만 미터톤 이상의 CO2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닥시설 중 가장 큰 규모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너지 및 탄소 선임 이사인 브라이언 마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에어룸의 합의는 고품질 탄소 제거 시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며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에어룸의 이번 거래로 에어룸은 향후 닥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는 다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에어룸의 CEO인 샤샹크 사말라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어룸의 믿을 수 없는 지지자였으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닥 솔루션 중 하나를 확장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러한 규모의 계약은 에어룸이 우리의 빠른 스케일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부채질한다고 말했다. JP 모건 녹색경제뱅킹의 상무이사 로버트 키퍼스는 MS와 같은 기업 구매자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닥 회사들에게 훨씬 더 낮은 자본 비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의 합의를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의 일부로 구입된 CO2 제거 크레딧은 미국에서 2번의 상업적 배치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에어룸은 닥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CO2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석회암의 자연적 특성을 사용하여 대기로부터 CO2를 포집하고 콘크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영구 저장한다. 수일 이내로 공기로부터 CO2를 흡수하는 석회암의 자연 능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에어룸은 기가톤 규모의 저가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발판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 에어룸은 수십억 톤 규모의 CO2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저비용 닥 기술을 갖고 있다. 에어룸은 북미에서 유일한 닥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클라나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탄소 제거 구매자들이 고객사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수요 확대 훈풍.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수요 확대로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기는 7월 말부터 견조한 GDP, 근원 내구재 수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하회와 임금 상승률 예상치 상회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견조한 경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실질 GDP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2/3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견조한 증가와 정부 지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한편 고단가 채널인 가전과 백화점 대비 이커머스, 할인마트 채널을 선호하는 탄력적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병준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아마존은 전사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이커머스를 본업으로 제3차 판매 풀필먼트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 30% 후반대에 미국 이커머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 무점포 소매업 시장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탑라인 회복이 가시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들의 탄력적 소비 행태가 이커머스 업종 수요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동안 이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전사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요 마켓인 북미 지역의 전국적 풀필먼트 센터 및 배송 네트워크를 8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황병준 연구원은 글로벌 IT 업체들은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로 로봇, 챗봇, 자동화 등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 중으로 동사는 독자적 언어 모델 구축에 수반되는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사, LLM 타이탄 등 자체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클라우드 부문도 경쟁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반독점 소송 돌입 IT업계 사업 영향 촉각. 검색업계 1위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3년 만에 시작된다. 윈도우 운영체계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1998년에 시작된 법정 싸움 이후 미국 정부가 낸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향후 플랫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10일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해당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 업체들의 진출을 막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일부러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더코 등 다른 검색 엔진이다. 반면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이 우수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구글 검색 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보기술업계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벌인 최대 반독점 소송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MS가 컴퓨터 제조사와 담합해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기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 과정에서 MS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빌 게이츠가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나면서 기업 분할은 피했다. 만약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은 향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P는 규제 당국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 지배력으로 향후에도 차세대 기술을 장악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구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지난 6월 구글의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의 유럽 내 광고 사업 일부 매각을 요청했다.